그날까지 나는 공화국의 충직한 장교였습니다. 수많은 목숨을 결정하던 권력의 한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이 깃발 아래 도착한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쥐고 온 진실은 여기서조차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폭탄이라는 걸. 이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새벽 3시 평양 대성구역 간부 아파트 12층 침실에서 코 고는 소리는 제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밤. 그리고 띠리리리링 전화벨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의 빨간 전화기는 국가보위부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이 전화가 새벽에 울리면 단 한 가지 의미입니다. 숙청. 손을 뻗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떨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리성혁 동무. 감정 없는 남자 목소리. 내일 아침 8시 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출석하시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현영철이 끌려간 곳. 장성택이 체포된 곳. 돌아온 사람이 없는 곳이다. 무슨 용무로. 동무는 알 것이오. 전화 끊겼다.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새벽 3시 5분. 5시간 후 제 인생이 끝납니다. 아니, 어쩌면 시작일지도. 창밖 평양 불빛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장으로 김정은이 신뢰하던 엘리트. 그리고 지금은 죽은 사람이다. 저는 지금 서울에 삽니다. 성북동 원룸. 아침 7시. 알람이 울립니다. 끕니다. 다시 잡니다. 알람이 또 울립니다. 끕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일어나. 창문을 여니 한강이 보입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운데 상쾌합니다. 누가 감시하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커피를 내리니 원두향이 방을 채웁니다. 편의점 식빵을 굽습니다. 타도 상관없습니다. 남겨도 상관없습니다. 배급도 아니고 검사도 없습니다. 그냥 제 아침입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카톡 알림, 스팸 광고. 짜증나지만 이상하게 안심이 됩니다. 새벽 3시에 전화 올 일은 없으니까요. 뉴스를 틉니다. 오늘 날씨는 평범한 뉴스. 김정은 소식 없음. 장군님 현지지도 없음. 그냥 날씨, 정치, 연애.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끌 수도 있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47살. 팩발이 들었습니다.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다릅니다. 평양에 있을 때와 3년 전. 저는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장. 작전국 부국장. 김정은 동지 최측근. 혁명가 후손. 평양 중심부 아파트. 전용 차량. 특별 배급. 가족.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권력도. 지위도. 돈도. 하지만 단 하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렸습니다. 전부. 가족까지. 목숨 걸고 왔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왜 최고 권력자가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쳤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약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제가 본 것은 김정은의 관기, 핵전쟁 계획, 1000만 명 학살 시나리오, 숙청의 공포, 그리고 탈출. 하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분의 은덕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저를 바꿨을까요? 어떻게 중장이 탈북자가 됐을까요? 모든 것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전화를 이해하려면 제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1990년 평양 중산구역. 겨울. 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12살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성혁아, 너는 특별하다. 왜요, 할아버지? 우리 집안은 혁명가 집안이란다. 할아버지 리철수. 항일파치산 출신. 1급 전사. 가슴에 훈장이 7개 달려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너도 장군이 되어야 한다. 예, 할아버지. 당시 저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장군이 되는 게 조국을 지키는 거라고. 그해 봄. 만경 대혁명학원 입학. 김일성 탄생 80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붉은 깃발. 군악대. 김일성 초상화. 모든 게 웅장했습니다. 동무들. 교장이 외쳤습니다. 동무들은 조선의 미래다. 박수와 함성. 150명의 소년들. 모두 혁명가 후손. 저처럼 특별한 아이들. 우리는 믿었습니다. 정말로. 매일 아침 6시. 기상나팔. 3분 안에 운동장 집합.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 묵념. 위대하신 수령님께 충성을. 충성. 목청껏 외쳤습니다. 수업은 수학, 과학, 역사.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위대한 수령님 혁명 역사. 일주일에 10시간. 김일성의 어린 시절. 김정일의 업적.
모두 외웠습니다. 시험도 봤습니다. 100점 맞으면 상을 받았습니다. 체육은 달리기 사격 수영. 저는 달리기가 빨랐습니다. 교관이 말했습니다. 리성혁 동무 장군감이요. 얼마나 기뻤는지. 집에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저 칭찬받았어요.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 박철수가 사라졌습니다. 13살. 철수는 어디 갔어요? 집안에 문제가 생겼단다.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게 무서웠습니다. 1998년 18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입학. 전국에서 50명만 뽑는 곳. 저는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대학생활. 새벽 5시 기상. 구보 10km. 전술훈련. 사격훈련. 김정일 장군님 혁명 역사 암송. 잠은 하루 5시간.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명감이 있었으니까요. 나는 조국을 지킨다. 나는 인민을 지킨다. 나는 미제국주의와 싸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졸업. 22살. 소령 계급장. 총참모부 배치. 평양 대성산 기슭. 지하벙커. 첫 출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 2층, 3층, 4층, 5층.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공간. 천장이 높았습니다. 전자지도. 수백 개의 모니터. 군인들이 오갔습니다. 모두 별을 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가장 어렸습니다. 가장 계급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행복했습니다. 리성혁 소령. 백발의 중장. 작전국장 박철수. 환영하오 동무. 동무 아버지를 잘하오. 혁명가 후손답게 일하시오. 예. 충성.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소령 계급장. 반짝거렸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훈장처럼.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성공했다. 이제 조국을 위해 일할 것이다. 영광스럽게. 하지만 몰랐습니다. 이 지하 벙커에서 15년 후 제가 학살 계획서를 보게 될 줄,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 저는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소령, 중령, 대령, 소장. 그리고 2012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김정은 시대.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016년 11월 어느 날 아침.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작전실. 출근. 커피를 마셨습니다. 동료들과 농담도 했습니다. 리 중장, 어제 김정은 동지 연설 들었소? 물론이요. 핵 강국 자랑스럽지 않소? 당연하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오전 10시.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특별 행사가 있소. 무슨 행사입니까? 가면 알 것이오. 전원 참석 의무. 이상했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따를 뿐. 오후 2시. 버스 5대. 총참모부 간부 200명. 모두 정복. 어디로 가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1시간 운전 후. 평양 외곽. 강동군. 미림 비행장. 버스가 멈췄습니다. 내렸습니다. 영하 10도. 추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비행장 한쪽.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천 명. 군 간부들. 대장, 중장, 소장. 별들의 집합. 중앙의 연단. 그 앞에 한 남자 묶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그 얼굴을 봤습니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차수계급. 심장이 멈췄습니다. 저분이. 왜? 옆에 박 소장이 작게 말했습니다. 숙청이요. 무슨 죄로? 회의 중 졸았다던데. 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 졸았다고? 인민무력부장을? 북한에서 4번째로 높은 사람을 처형한다고? 확성기가 울렸습니다. 숙청 집행을 시작한다. 현영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멍들어 있었습니다. 사흘간 고문당한 흔적. 반당 반혁명 분자. 최고 존엄을 모독. 제국주의와 내통. 죄명이 낭독됐습니다. 모두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군인들이 그를 기둥에 묶었습니다. GPU-4 대공포. 4개의 총구. 그를 향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발사. 굉음 때문에 땅이 흔들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몇 초간. 침묵. 눈을 떴습니다. 기둥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뿐. 옆에서 누군가 토했습니다. 26살쯤 젊은 대위. 정신 차려. 상관이 그를 때렸습니다. 대위는 입을 닦았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박 소장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동무도 언젠가. 예? 조심하시오. 이 나라에선 영원한 총애란 없소.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봤습니다. 그날 저녁집. 아내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여보, 오늘 왜 늦었어요? 일이 있었소. 무슨 일인데요? 말할 수 없소. 김치고기밥.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자꾸 떠올랐습니다. 현영철의 얼굴, 멍든 얼굴, 고개 숙인 모습. 58년, 그가 살아온 시간. 항일파치 산 아들, 평생 충성한 군인. 단 한 번, 회의 중 졸았다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불렀습니다. 왜 그래요? 안 드세요? 먹을 수가 없어. 아파요? 아니요. 그냥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확실히. 하지만 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착정국 회의. 모두가 달랐습니다. 긴장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하품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한대자는 4시간 회의 내내 화장실도 참았습니다. 회의 후, 복도에서 왜 화장실 안 갔소? 자리 비우면 불충으로 보일까 두렵소. 공포. 이건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제가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대공포가 저를 향했습니다. 김정은이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리성혁 동무도 언젠가 발사 깼습니다. 새벽 4시.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작은 의문, 작은 공포. 하지만 아직 체제를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불안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2달 후, 2017년 1월, 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회의실 지하 4층, 빨간 점들로 가득한 지도. 그날 이후, 제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울이 보였습니다. 아니, 불타는 서울, 버섯구름, 무너지는 빌딩, 비명,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벌떡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또 셔츠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옆에서 아내, 고요한 숨소리, 평화로운 얼굴.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아들 성호는 10살입니다. 이불을 꼭 껴안고 다가갔습니다. 앉았습니다. 침대 옆에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볼이 통통합니다. 숨 쉴 때마다 배가 오르락내리락. 손을 뻗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 따뜻한 체온. 아빠, 잠꼬대. 눈물이 났습니다. 남쪽에도 이런 아이들이 있겠죠. 10살, 9살, 8살. 그 아이들도 지금 자고 있겠죠. 평화롭게.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작게 속삭였습니다. 누구에게? 남쪽 아이들에게? 제 아들에게? 저 자신에게? 몰랐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창밖. 평양 야경이 보입니다. 불 꺼진 아파트들. 저 안에도 수십만 명 자고 있겠죠. 그들도 같습니다. 아이가 있고, 부모가 있고, 꿈이 있고. 남쪽도 똑같습니다. 왜 다르다고 배웠을까요? 남조선 괴뢰들, 미 제국 앞잡이들. 하지만 그들도 사람입니다. 찬물을 마셨습니다. 다음날 출근. 폭도에서 김대령을 만났습니다. 리 중장 들었소? 작전 책임자라며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미 제국을 무릎 꿇릴 것이오. 그렇소. 억지로 웃었습니다. 언제 실행됩니까? 아직 미정이요. 빨리 했으면 좋겠소. 기다려지요. 기다려진다고요? 1000만 명의 죽음이? 점심. 식당. 간부 전용. 하얀 쌀밥, 고기, 김치. 젓가락으로 밥을 집어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옆 테이블. 남조선 놈들 이번엔 확실히 끝이오. 하하. 웃음소리.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화장실에 가 거울을 보니 수척한 얼굴. 눈 밑 다크서클. 일주일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조선인민군 중장? 혁명가의 후손? 충성스러운 군인? 아니면 학살 계획의 공범? 1000만 명을 죽일 사람? 수도를 틀었습니다.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집.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빠.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워졌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뭘 그렸니?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빨간색 미사일. 하늘로 날아가는. 선생님이 우리 미사일이 세계 제일이래. 미국 놈들 혼내줄 거래. 순수한 눈. 자랑스러운 얼굴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잘 그렸구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도 언젠가 저처럼 세뇌되겠죠.
믿겠죠. 그리고 학살자가 되는 겁니까? 밤이 됐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괜찮소. 거짓말. 열흘째 악몽 꾸잖아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이 좀 복잡하오. 무슨 일인데요? 기밀이요. 기밀. 그 단어로 북한에서는 모든 대화가 끝납니다. 불을 껐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거부할 수 있나요? 김정은 동지의 명령을 거부하면 저도 현양철처럼 기둥에 묶이겠죠. 가족도 수용소에. 그렇다면 순종해야 합니까? 1000만 명을 죽이는 일에 답이 없었습니다. 잠들었습니다. 또 꿈을 꿨습니다. 서울, 불바다. 제가 서 있었습니다. 발사 버튼 앞에 손이 버튼으로 안 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였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깼습니다. 새벽 3시.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든 것이 더 복잡해집니다. 새로운 인물, 제자리를 노리는 사람, 파벌의 암투가 시작됩니다. 2017년 4월 3일 오전 회의. 국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동물을 소개하겠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 깔끔한 군복, 소장 계급장, 박철민 소장이요. 박철민.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아들, 김정은의 어린 시절 친구. 오늘부터 작전국 제1부국장으로 부임했소. 제1부국장. 저는 부국장. 하지만 제1이 붙었습니다. 사실상 같은 서열. 아니, 어쩌면 위. 박철민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3초. 그는 웃었습니다. 차갑게. 회의 후. 북도. 박철민이 다가왔습니다. 리성혁 중장. 예. 잘 부탁하오.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강했습니다. 소문을 들었소. 작전명 천둥 책임자라며. 그렇소. 영광스러운 임무구려. 감사하오. 박철민이 가까이 왔습니다. 귓속말. 실수하지 마시오. 그리고 갔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정은 동지보고 회의. 주제 화성 -15형 발사 계획. 저는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72페이지 보고서. 회의실. 김정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작하시오.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15분. 완벽했습니다. 모든 데이터. 모든 시뮬레이션. 김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안도. 하지만 박철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동지.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말하시오. 리 동무의 계획은 우수하나? 잠시 멈췄습니다. 치명적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치명적. 그 단어. 발사 시각이 오전 11시인데 미 정찰 위성 정찰 주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김정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리 동무. 예. 사실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침묵. 김정은이 저를 봤습니다. 5초. 10초. 박동무. 대안이 있어?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위성 공백 시간입니다. 좋소. 그렇게 하시오. 회의 끝. 북도. 박철민이 제 옆을 지나가며 조심하시오 리 동무. 그날 밤 침대 뒤척였습니다. 실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정말로 아니 확인했습니다. 3번이나. 그런데 왜? 다음날 제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12페이지. 위성 정찰 주기 문서. 없었습니다. 분명 넣었는데 누군가 빼간 겁니다. 박철민.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의 방. 노크. 들어오시오. 들어갔습니다. 박철민은 책상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리 동무? 제 보고서 12페이지를 보셨습니까? 보고서? 무슨? 제가 분명 넣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건 동무 실수 아니겠소?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조심하시오, 리 동무. 박철민이 말했습니다. 다음엔 더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북도. 선배 최 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 동무 잠깐. 구석으로 갔습니다. 들었소? 무엇을 말입니까? 박철민이 동물을 노리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오. 최 소장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박철민 아버지가 누군지 아오? 부위원장. 그렇소. 당 중앙위 박성일. 김정은 동지 바로 아래요. 그리고 박철민은 김정은과 어린 시절 친구. 동무는 이길 수 없소.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2가지 길이 있소. 무엇입니까? 첫째, 굴복하고 살아남기. 침묵. 둘째, 최 소장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탈출. 그 단어. 미쳤습니까? 아니요. 진심이요. 저는 중장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오. 지난달 현 인민무력부장도 죽었소. 차수가. 동무는 중장. 얼마든지 죽일 수 있소. 손이 떨렸습니다. 생각해보시오. 최 소장이 갔습니다. 그날 밤. 혼자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가족 있고 직책 있고 24시간 감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박철민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를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그리고 어쩌면 이건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핵전쟁 계획에서 벗어날 학살자가 되지 않을.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2달 후 박철민의 덫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2017년 6월 23일 오후 3시 긴급 소집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전원이 착석했습니다. 국장이 들어왔고 그 뒤로 국가보위부 대자 2명이 따라왔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중대한 사안이요. 국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리성혁 동무와 관련된 제 이름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박철민이 서류 뭉치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프로젝터를 클릭했습니다. 문서에 급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작전명 천둥. 이것은 박철민이 말했습니다. 6월 15일 중국 선양에서 발견된 문서요. 중국? 선양? 중국 정보기관이 입수했소. 제 숨이 막혔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인지 보시오. 화면 하단에 작성자 리성혁 중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제 서명이었습니다. 이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유출한 게 아닙니다. 증거가 있어? 박철민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절대. 보위부 대자가 말했습니다. 리성혁 동무. 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월 12일 동무는 어디 있었어? 작전실에서 야근했습니다. 증인이?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10시 동무는 기밀 금고를 열었소. 예, 업무 때문에. 그 후 USB를 개인 가방에 넣었소. 제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그건 집에서 검토하려고.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기밀문서 외부 반출 금지. 그 USB는 어디 있어? 집에. 내일 오전까지 가져오시오.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두 나갔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덫이었습니다.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박철민이 만든 것입니다. 복도에서 최 소장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큰일이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상관없소. 이미 결정이 났소. 무슨 당 중앙위에서 동무 제거를 결정했소. 박철민 아버지의 짓이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저는 보위부가 곧 움직일 것이요.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 어떻게 탈출하시오.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길이요. 가족도 어차피 수용소에 갈 것이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선택하시오. 전부 죽을 것이요 아니면 혼자라도 살 것이요. 최 소장이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오후 8시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아내가 놀랐습니다. 여보? 벌써? 저녁상에 아들과 딸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딸도 안았습니다. 7살. 아빠 왜 울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먼지가 들어갔어. 저녁을 4명이 함께 먹었습니다. 마지막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만든 김치찌개, 아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딸이 좋아하는 두부조림. 저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려고. 밤 11시 모두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뒤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성호의 생일이었습니다.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USB가 4개 있었습니다. 모든 기밀이었습니다. 햇배치도, 미사일 좌표, 작전 계획. 328GB.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차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죽는다면. 저는 4개를 모두 꺼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아내가 잠든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스물에 만났습니다. 평양이과대학 복도에서. 첫눈에 반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베개 밑에 편지 한 장을 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용서하시오.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하오. 하지만 나는 가야 하오. 괴물이 되고 싶지 않소. 살아주시오. 아이들을 지켜주시오. 성혁. 편지를 놓았습니다.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성호가 자고 있습니다. 저는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아빠는 비겁하다. 하지만 너를 사랑한단다. 딸 방으로 갔습니다. 미선이 인형을 안고 있습니다. 저는 볼에 입맞춤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렴. 새벽 2시 저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집, 가족, 모든 것.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띠리리리링.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빨간 전화기가 거실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새벽 2시 보이부입니다.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나가야 할까요?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리성혁 동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출석하시오. 어떤 용무로? 동무는 알 것이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당 중앙위 호출 새벽 전화. 현영철이 호출당한 곳, 장성택이 체포된 곳. 돌아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죽을 바에는 차라리 모든 것을 가지고 탈출하겠습니다. 이 광기를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김정은의 핵전쟁 계획을 1000만 명 학살 시나리오를, 모든 것을. 새벽 4시 저는 차를 몰았습니다. 평양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곳으로부터. 차 안 어둠 속을 운전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3년 전 강민수 대위를 기억합니다. 선명하게. 32살 작전국 소속이었습니다. 제 후배였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미래가 있었습니다. 2014년 가을 어느 날 그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사흘째 보위부가 움직였습니다. 일주일 후 소식이 왔습니다. 두만강 근처에서 체포됐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려다 국경수비대에 발각됐습니다. 총에 맞았습니다. 다리를 평양으로 압송됐습니다. 한 달 후 공개 군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총참모부 직원 전원에게 참석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강 대위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었습니다. 고문을 당한 것입니다. 피고인 강민수. 재판장이 외쳤습니다. 반역 혐의를 인정하는가? 강 대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정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형 즉시 집행. 다음날 새벽 강동 처형장에서 저는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들었습니다. 총성을. 세발. 당. 그리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어머니는 65살이었습니다. 여동생은 28살이었습니다. 모두 요덕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평생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에 온 가족이 대가를 치렀습니다. 당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리석다. 왜 도망쳤을까? 여기서 살면 되는데.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강대위도 저와 같은 것을 봤을 겁니다. 광기를, 공포를, 학살 계획을. 그는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도망쳤겠죠. 실패했지만 핸들을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강대위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도 다리에 총을 맞고 평양으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처형당할까요? 가족도 수용소로 가겠죠. 두렵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결심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죽더라도 자유를 향해. 강대위가 가지 못한 그곳으로. 새벽 4시 반 평양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 차는 중장 전용 검은색 벤츠였습니다. 이 차는 검문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특권입니다. 마지막 특권입니다. 저는 남쪽으로 대동강을 따라갔습니다. 목적지는 모란봉구역입니다. 5년 전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천영수 겉으로는 무역회사 사장이었지만 실제로는 밀수업자였습니다. 당시 저는 단속을 눈감아줬습니다.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가 말했습니다. 그때가 왔습니다. 새벽 5시 아파트 302호 앞에서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시오? 잠옷 차림의 천영수가 나왔습니다. 그가 제 얼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리 중장님? 들어가도 되겠소? 거실에 들어간 천영수는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빚을 받으러 왔소. 예? 나를 중국으로 보내주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천영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쳤습니까? 그가 소리쳤습니다. 중장님을 탈북시키라고요. 할 수 있어? 불가능합니다. 왜? 당신은 총참모부 중장이란 말입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저도 죽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천영수 앞에 놓았습니다. 북한 군사 기밀 전부가 들어있어. 천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햇볕치도 미사일 좌표, 작전계획, 김정은 친필 서명. 모든 것. 설마. 중국 정보기관이 원하는 전부요. 당신은 중국 공작원 라인을 알고 있어. 연결만 해주시오. 천영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밤.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면.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도 같이 죽소.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천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8시 당 중앙위원회 청사. 저는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영수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착정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5번 더 올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천영수가 돌아왔습니다. 연결했습니다. 누구와? 단둥의 중국 공작원 천혜입니다. 믿을만하오? 글쎄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언제 출발? 오늘 밤 11시 평양역에서 신의주행 화물열차를 타야 합니다. 화물열차? 석탄 화차에 숨어야 합니다. 오후 2시 텔레비전에서 조선중앙방송 뉴스가 나왔습니다. 총참모부 리성혁 중장이 당 중앙위 출석에 불응했습니다. 제 사진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현재 행방을 추적 중. 시작됐습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오후 5시 거울 앞에서 천영수가 면도기를 건넸습니다. 머리를 미시오. 저는 머리를 밀었습니다. 중장 군복을 벗었습니다. 평범한 인민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김성일이오. 천영수가 위조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평성시 노동자 외워두시오. 김성일 40살 평성탄광 노동자. 저는 이제 리성혁이 아닙니다. 오후 8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USB 4개를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현금 5,000달러를 허리춤에 숨겼습니다. 위조 신분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천영수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오. 그런데 왜? 후회해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가야 할 때가 있어. 밤 10시 평양역 뒤편 화물 야적장에서 어둠 속에 신의주행 화물열차가 서 있었습니다. 42량. 석탄 화차들이었습니다. 15번 화차입니다. 천영수가 말했습니다. 석탄 밑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숨으시오. 고맙소. 살아남으시오, 중장님. 이제 중장이 아니오. 저희는 악수했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밤 11시 기적이 울렸습니다. 방.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5번 화차 석탄 더미 속에 있었습니다. 좁고 어둡고 숨이 막혔습니다. 차가운 석탄이 온몸을 눌렀습니다. 열차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225km 5시간. 창틈으로 평양의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천천히.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오직 한 길뿐입니다. 압록강 넘어. 자유 아니면 죽음. 새벽 4시 30분 열차가 멈췄습니다. 신의주역입니다. 석탄 더미 속에서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물검사. 보이부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15번 화차 14번 13번. 제 심장이 기를 쳤습니다. 12번. 여기까지. 검사가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조심스럽게 석탄에서 나왔습니다. 온몸이 새까맣게 됐습니다. 석탄 가루가 입안에서 씁쓸했습니다. 야적장 어둠 속 동쪽 담벼락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성일 동무? 예. 따라오시오. 낡은 해방 트럭의 진칸에는 과일 상자가 있었습니다. 사과 아베. 상자 뒤에 숨으시오. 저는 올랐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중조의교 압록강 다리입니다. 신의주에서 단둥까지 1km. 하지만 가장 위험한 1km입니다. 새벽 5시 50분 첫 번째 검문소에서 트럭이 멈췄습니다. 통행증. 군인이 소리쳤습니다. 운전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과일을 납품합니다. 어디로? 단둥 무역회사.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통과.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새벽 6시 압록강 다리 입구 두 번째 검문소였습니다. 국경수비대가 있었습니다. 무장군인 6명, AK 소총, 조명탑이 환했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아차. 운전사가 내렸습니다. 진칸을 검사하겠소. 끝났습니다. 발소리가 트럭 뒤로 다가왔습니다. 과일 상자가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소? 사과 500상자입니다. 열어보시오. 칼이 상자를 찢는 소리가 났습니다. 과일 냄새가 났습니다. 줬소. 발소리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더 깊이 상자와 상자 사이에 숨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진칸을 비쳤습니다. 빛이 제 얼굴에서 30cm까지 왔습니다. 제 숨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빛이 지나갔습니다. 이상 없음. 통과. 트럭이 천천히 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압록강 밑에서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교의 금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덜컹. 덜컹. 500m 북한 쪽 500m 중국 쪽 500m. 지금 400m. 300m. 거의 다 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윙.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뒤쪽에서 군용 지프 2대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정지.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 차량. 즉시 정지. 운전사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잡으시오. 트럭이 흔들렸습니다. 과일 상자가 넘어졌습니다. 200m. 중국까지 200m. 뒤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당. 당.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100m. 거의 다 왔습니다. 갑자기 트럭이 급정지했습니다. 황.
앞에는 차단기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중국 쪽 검문소였습니다. 중국 공안이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내렸습니다. 뒤에서 북한 군인들이 뛰어왔습니다. 저 차를 세워라. 중국 공안과 북한 군인이 대치했습니다. 이건 중국 영토요. 탈북자가 타고 있소. 증거가? 검사하겠소. 북한 군인이 트럭으로 다가왔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과일 상자 뒤에서 손전등이 빛났습니다. 군인이 다가왔습니다. 3m, 2m, 1m.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빨리. 중국어였습니다. 중국 공작원이었습니다. 트럭 옆문이 열렸습니다. 뛰시오. 저는 뛰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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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제 옆을 스쳤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20m를 뛰었습니다. 건물 안 중국 세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황. 밖에서 북한 군인들이 소리쳤습니다. 문을 열어라. 이건 중국 영토요. 돌아가시오. 실랑이와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땀과 석탄가루가 범벅이 됐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중국 공작원이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오. 예? 여기는 단둥입니다. 북한에서 1km밖에 안 떨어졌소. 진짜 탈출은 지금부터요. 창밖으로 압록강 넘어 신의주가 보였습니다. 제가 살던 곳, 제가 버린 곳.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24일 제 새로운 삶의 첫날입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단둥 세관 건물 지하실 창문 없는 방에는 의자 하나와 테이블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 깔끔한 정장. 리성혁 중장님. 유창한 조선말이었습니다. 저는 천혜입니다. 중국 국가안전부. 그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담배를 꺼냈습니다. 피우시오. 됩니다. 저는 담배를 물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천혜이가 불을 붙여줬습니다. 저는 연기를 깊이 들이켰습니다. 힘든 여정이었겠소. 예. 이제 안전하오. 정말입니까? 물론이요. 여기는 중국이요. 북한이 손댈 수 없소. 믿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천혜이가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요. 무슨 뜻입니까? 대가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을 구해준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USB를. 천혜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천영수에게 들었소. 북한 군사 기밀을. 예. 보여주시오.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4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천혜이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안에 햇볕치도 미사일 좌표 작전 계획입니다. 전부 328GB 모든 것입니다. 천혜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대단하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USB를 우리에게 주시오. 그럼 저는 한국으로 보내드리겠소. 언제? 정보 검증 후. 얼마나 걸립니까? 한 달? 2달? 너무 깁니다. 그동안 저는 단둥의 안전가옥에서. 안전가옥은 사실상 감옥입니다. 만약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거부하면? 천혜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거부? 이 USB는 제가 목숨을 걸고 가져왔습니다. 한국 국정원에 직접 전달하고 싶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천혜이가 담배를 또 꺼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리동무.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현실을 보시오. 예? 지금 당신은 중국 땅에 있소. 국경에서 1km밖에 안 떨어진 곳에서 북한 요원들이 당신을 찾고 있소. 제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우리의 보호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오. 협박입니까? 아니요. 잠시 멈췄습니다. 사실이요. 천혜이가 일어섰습니다. 생각해보시오. 오늘 밤까지.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2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USB를 주고 우리의 보호를 받는 것. 둘째는 잠시 멈췄습니다. 혼자서 살아남아 보는 것.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켰습니다. 평양에서는 지금쯤 가족이 체포됐을 것입니다. 보위부가 집에 들이닥쳤을 겁니다. 리성혁의 가족을 연행한다. 아내가 울었겠죠. 왜요? 무슨 죄입니까? 아이들이 무서워했겠죠. 성호가 엄마 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미선이 무서워요 하고 떨었을 것입니다. 저는 테이블에 이마를 댔습니다. 미안하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오후 3시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요원이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밥, 고기, 야채. 중국 음식이었습니다. 드시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천혜이가 다시 왔습니다. 결정했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말하시오. 제 가족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천혜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평양정보입니다. 그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읽었습니다. 리성혁 처자식 연행. 국가보위부 구금.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로? 아직은 평양보위부입니다. 하지만 곧 요덕 수용소로 이송될 것입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리동무. 천혜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돌아간다고 해도 가족을 구할 수 없어. 알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오. 맞습니다. 끝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USB를 주시오.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오. 보장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한국으로 보내주겠다는 것을. 약속하오. 중국 정부의 이름으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USB를 밀었습니다. 4개 모두를. 천혜희가 집어들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오. 제 가족은 죽을 겁니다. 죽지 않소. 수용소에서 살 것이오. 그게 사는 겁니까? 천혜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다른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단둥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 4층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오. 방 하나에 침대, 책상,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창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정보 검증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한 달이라고. 최소 한 달이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자물쇠 소리가 났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평양에서 가족도 갇혀 있겠죠. 저도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 탈출했는데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이게 자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감옥입니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7월 초 단둥 아파트에서 20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천혜희가 왔습니다. 짐을 싸시오. 어디로? 베이징. 왜? 북한 요원들이 단둥을 뒤지고 있어. 새벽 2시 저는 검은 세단에 탔습니다. 블라인드가 창문을 가렸습니다.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6시간을 운전했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2번 차를 갈아탔습니다. 저녁 6시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후통 골목의 좁은 길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내리시오. 허름한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까지. 문이 열렸습니다. 방이 아니라 창고였습니다. 15제곱미터의 침대, 책상,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지하라 바닥 높이에 작은 환기구만 있었습니다.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지내시오. 얼마나? 정보 분석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천혜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생활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올 것이오. 밖에 나갈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돼요. 잠시 멈췄습니다. 나가면 축소. 문이 닫혔습니다. 첫 주는 시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에 깼습니다. 씻었습니다. 천혜희가 놓고 간 라면을 끓였습니다. 20개. 텔레비전은 없었습니다. 책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은 압수당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환기구로 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의 다리만 보였습니다. 자전거, 아이들, 출근하는 사람들.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지하에 갇혀 있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요덕 수용소 철조망 안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를 버렸어요? 성호가 외쳤습니다. 아빠는 비겁자야. 위선이 굶어서 쓰러졌습니다. 아빠. 저는 새벽 3시에 깼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채로.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셋째 주에는 환청이 들렸습니다. 폭도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리성혁. 보위부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각이었습니다. 넷째 주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백발이 섞여 있었습니다. 40대가 60대처럼 보였습니다. 체중이 10kg이나 빠졌습니다. 8월 초 천혜희가 왔습니다. 상태가 어떻소? 언제까지입니까? 조금만 더. 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계획이 바뀌었소. 뭐가? USB 정보가 방대하오. 검증에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 한 달 아니 2달. 저는 무너졌습니다. 8월 중순 창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이다. 중국어였습니다. 문 열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었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3층, 2층, 1층.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여기는 비어있소. 건물주였습니다. 확인하겠소. 문고리가 덜컹거렸습니다. 그때 공안의 핸드폰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알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음 건물로. 저는 살았습니다.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곳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체포될지 몰랐습니다. 북한 요원과 중국 공안 양쪽 모두가 위협이었습니다. 9월 천혜희가 왔습니다. 소식 있소. 무엇입니까? 평양에서 현상금을 걸었소. 얼마? 10만 달러. 큰돈이었습니다. 조선족 브로커들이 움직이고 있소. 그럼 더 조심하시오.
언제 한국으로 갑니까? 곧. 언제가 곧입니까? 천혜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9월 말 3개월째였습니다. 한계였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지하실의 어둠 고독 공포.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라면 악몽 환청. 반복이었습니다. 10월 3일 밤 저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쿵, 쿵, 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쿵, 쿵, 쿵.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누구냐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폭도에서 멀어졌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폭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어들었습니다. 조선어였습니다. 읽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안다. 곧 만나게 될 것이다. 조국의 이름으로. 제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저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베이징 지하방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낡은 메모지였습니다. 볼펜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성호야, 아빠다. 오늘은 내 생일이구나. 11살. 축하한다. 내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니? 2006년 10월 15일 평양산원. 내가 처음 울었을 때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단다. 7살 때 처음 자전거를 탔지? 대동강 뚝길에서. 넘어졌을 때 너는 울지 않았어. 괜찮아요, 아빠. 자랑스러웠어. 하지만 아빠는 비겁했단다. 너희를 두고 떠났어. 왜냐고? 아빠는 괴물이 되기 싫었어. 1000만 명을 죽이는 계획 그 일을 할 수 없었어. 성호야. 아빠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아빠도 아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엄마를 잘 모시렴. 여동생을 보살펴주고 건강하게 자라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니, 만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아빠는 매일 널 생각할 거야. 생일 축하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빠가.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종이를 적셨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주소를 쓸 수 없었습니다.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 편지는 영원히 도착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서랍 깊숙이 편지를 넣었습니다. 촛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의 11번째 생일날 아빠는 1000km 떨어진 지하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10월 4일 새벽 천혜이가 급하게 왔습니다. 짐을 싸시오, 지금. 무슨 일입니까? 북한 요원들이 이 건물을 알아냈소. 1시간 내에 올 것이오. 5분 만에 짐을 쌌습니다. 옷 2벌, USB 복사본 하나, 여권. 차를 타고 베이징 공항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쿤밍. 왜? 거기서 남쪽으로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을 거쳐 방콕 한국 대사관으로 가시오. 혼자?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약속이 다릅니다. 계획이 변경됐소. 북한의 압박이 심합니다. 중국 정부도 더 이상. 죄송하오. 배신이었습니다. 오후 2시 쿤밍 공항에서 천혜이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3000달러입니다. 브로커 연락처도 있습니다. 메모지에 왕밍 마이너스 쿤밍 기차역 3번 출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라오스 국경까지입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천혜이가 돌아섰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는 사라졌습니다. 저녁 6시 쿤밍 기차역 3번 출구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왕밍입니까? 조선 사람? 예. 따라와. 미니밴에 좌석이 6개 있었는데 이미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미얀마인과 베트남인이었습니다. 모두 미립국자였습니다. 밤 10시에 출발했습니다. 라오스 국경까지 500km였습니다. 밤새 상계일피 포장을 달렸습니다. 차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옆 사람이 토했습니다.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새벽 5시 국경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얼마나? 15km. 정글 지느길이 미끄러웠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5시간을 걸었습니다. 오전 10시 라오스 영토에 들어갔습니다. 왕밍이 저를 다른 브로커에게 넘겼습니다. 손팍이 데려갈 거야. 라오스 남자였습니다. 방콕까지 2000달러. 비쌉니다. 싫으면 혼자 가시오. 저는 돈을 건넸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과일 상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또 숨었습니다. 라오스에서 베트남까지 300km였습니다. 검문소에서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사하겠소. 라오스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이 짐칸에 올라왔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저는 제일 안쪽에 있었습니다. 손전등이 가까워졌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손팍이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돈 소리가 났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경찰이 웃었습니다. 통과. 저는 살았습니다. 베트남 국경에서 또 다른 브로커 응우엔을 만났습니다. 캄보디아까지 1500달러. 돈이 부족합니다. 그럼 일을 하시오. 사흘 동안 하루 15시간씩 쌀 포대를 날랐습니다. 한 포대가 30kg이었습니다. 제 등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10월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도시라 사람이 많아 숨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조선말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조선족 2명이 제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상금 전단이었습니다. 리성형 마이너스 10만 달러. 저는 뛰었습니다. 골목과 시장 사람들 사이를 뛰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잡아라. 저는 계속 뛰어 폐가에 숨었습니다. 1시간을 숨었습니다. 10월 15일 마지막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태국인이었습니다. 방콕까지 500달러. 제 마지막 돈 전부였습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지금. 캄보디아 마이너스 태국 국경 포이팩 검문소는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여권을 보여주시오. 태국 이민관이었습니다. 저는 여권을 건넸습니다. 천혜이가 준 위조 중국 여권이었습니다. 이민관이 컴퓨터를 확인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뒤로 갔습니다. 도망쳐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10분 후 그가 돌아왔습니다. 통과.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월 16일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사는 대도시였습니다. 자유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관광객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침대에 누웠습니다. 3주 5,000km. 쿤밍에서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를 거쳐 태국까지.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아침 한국 대사관에 가야 합니다. 마지막 관문입니다. 받아줄까요? 아니면 거부당할까요? 제 손에 USB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카드입니다. 10월 17일 아침 8시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주한 대사관. 운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후 창밖으로 방콕 아침이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대사관 앞에서 내렸습니다. 흰색 건물의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깃발 대한민국 자유입니다. 저는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태국 경찰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 저는 태국어를 못했습니다. 코리안. 엠버시. 예약 있나요? 노. 아니요. 못 들어갑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북한. 노스코리아. 경비원이 눈을 찡그렸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10분 후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30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한국말이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탈북자시군요. 예. 신분증이 있습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위조 여권을 꺼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중국 여권인데 진짜입니까? 아닙니다. 위조입니다. 본명은 무엇입니까? 리성혁입니다. 직업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장이었습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신문실 같은 방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습니다. 직원 2명이 더 왔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리성혁입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장 작전국 부국장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 북한 군사 기밀이 들어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햇볕치도 미사일 좌표 작전 계획입니다. 328GB. 직원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이틀입니다. 서울국정원과 조율해야 합니다. 그동안 저는 대사관 내 보호시설에 계시면 됩니다. 지하 보호시설 작은 방에는 침대, 책상,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감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창문 밖으로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첫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거짓말이라고 판단되면? 혹시 북한으로 보내지면? 불안했습니다. 둘째 날 오전 10시 직원이 왔습니다. 리성혁 씨. 예.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USB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웃었습니다. 진짜입니다. 대단한 정보입니다. 제 무릎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망명 신청을 승인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내일 인천행 비행기를 타시면 됩니다. 그날 저녁 창밖으로 방콕 야경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대한민국입니다. 평생 꿈도 꾸지 못한 곳입니다. 셋째 날 아침 10월 19일 공항으로 갔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동행했습니다. 긴장되시죠? 예. 곧 자유를 맞이하실 겁니다. 자유라는 그 단어는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수완나품 공항 출국 심사대에서 이민관이 물었습니다. 여권. 저는 대한민국 임시여행 증명서를 건넸습니다. 이민관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통과했습니다. 탑승구에서 대한항공 K658편 방콕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좌석 32A 참가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방콕이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음료 드릴까? 물. 주세요. 네. 종이컵에 담긴 물을 마셨습니다. 자유로운 물, 감시 없는 물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창밖으로 구름과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6시간 후 인천 대한민국 새로운 삶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도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겠죠. 저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은 지옥에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감옥입니까? 2017년 10월 19일 오후 5시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의 땅입니다. 입국장에서 다른 승객들은 가족을 만났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사람은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었습니다. 리성혁 씨? 예. 국가정보원입니다. 그들이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검은 승합차를 탔습니다.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 조사실로 갔습니다. 회색벽 테이블 의자 2개의 형광등이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조사관 2명이었습니다. 저는 박 팀장입니다. 저는 김 과장입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예. 이제부터 신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언제 태어났습니까? 1978년 3월 5일입니다. 출생지는 평양시 중산구역입니다. 부친은 리명철입니다. 학력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전략학과입니다. 계급은 중장입니다. 소속은 총참모부 작전국입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습니다. 끝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녁 10시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USB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건넸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북한 군사 기밀입니다. 핵무기 배치도 67장, 미사일 좌표 전체, 대남 작전 계획 천둥이 들어있습니다. 김정은 친필 서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관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진짜입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날 10월 20일 같은 조사실에서 박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심각했습니다. 리성혁 씨. 예. USB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박 팀장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대박입니다. 정말입니까? 예. 우리가 몰랐던 정보가 90% 이상입니다. 핵탄두의 정확한 위치, 이동식 발사대 루트, 지휘체계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리 씨는 영웅입니다. 영웅이라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영웅이라고?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재 상황을? 요덕 수용소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평양에서 확인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부인, 아들, 딸이 모두 요덕 15호 관리소에 있습니다. 상태는? 김 과장이 침묵했습니다. 최악입니다. 그날 밤 숙소인 국정원 보호시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가족은 수용소에 있습니다. 아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은 밥을 먹었을까요? 얼마나 추울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가족을 버린 비겁자입니다. 1000만 명을 구했다고요? 하지만 3명을 죽였습니다. 제 가족을. 며칠 후 10월 25일 조사가 끝났습니다.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원이 무엇입니까?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입니다. 3개월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곳입니다. 국민이라는 낯선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착금입니다. 2천만 원입니다. 이게 탈북자 정착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제공하신 정보의 가치를 고려해 특별 지원금 3천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총 5천만 원, 큰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리 씨 덕분에 우리 국민이 안전해질 겁니다. 국민, 저도 이제 그 국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2,500만 명이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제 가족도. 그날 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자유입니다.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요덕 수용소 15호 관리소, 그곳에 제 심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제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영영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025년 11월 서울 성북동 원룸에서 저는 3년을 살았습니다. 아침 7시에 알람이 울립니다. 일어납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입니다. 평범한 아침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평범함은 기적입니다. 저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중국어 통역을 합니다. 월급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저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저를 숙청하지 않습니다. 출근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제 선택입니다. 점심에는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습니다. 1,000원입니다. 북한에서는 한 달 월급이지만 여기서는 한 끼입니다. 계산대에서 젊은 여자가 웃으며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한 인사지만 저는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누가 웃으며 인사했습니까? 저녁은 혼자 먹습니다. 항상 혼자입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유입니다. 혼자의 자유입니다.
밤에는 텔레비전을 봅니다. 뉴스에서 북한이 오늘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라고 합니다. 화면에 김정은이 나옵니다. 제가 모시던 지도자였지만 이제는 남의 나라 지도자입니다. 저는 채널을 돌립니다. 책상 서랍에는 낡은 편지가 있습니다. 아들에게 쓴 보내지 못한 편지입니다. 읽어봅니다. 눈물이 납니다. 매일 밤 있습니다. 매일 밤 울습니다. 지금 성호는 18살입니다. 어른이 되었겠죠. 키가 컸을까요? 아직도 아빠를 기억할까요? 아니면 잊었을까요? 차라리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덜 아플 테니까요. 가끔 생각합니다.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1000만 명을 구하기 위해 3명을 버렸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영웅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만약 돌아간다 해도 저는 똑같이 할 것입니다. 그 핵전쟁 계획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00만 명을 죽이는 버튼을 누를 수 없습니다. 설령 가족이 살아난다 해도 저는 피해자입니다. 북한 체제에.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였습니다. 39년간 그 체제를 지탱했으니까, 충성했으니까,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버리고 조국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자유가 무엇인지를. 진짜 자유는 지위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선택권입니다. 북한에서 저는 중장이었습니다.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생각할지 모두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범한 회사원 원룸에 사는 중년 남자입니다. 하지만 자유롭습니다.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주말에 어디를 갈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2500만 명이 있습니다. 제 가족도. 그들도 언젠가 자유를 알게 될까요? 언젠가 선택할 수 있게 될까요? 저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동정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영웅이 되기 위함도 아닙니다. 단지 알리고 싶었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쉬는 이 공기를,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 어딘가에는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죄책감을 안고, 그리움을 안고, 하지만 희망도 안고 살아갑니다. 언젠가 북한에도 봄이 올 것이라는, 제 가족이, 제 동포들이 자유를 알게 될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 한 번쯤 생각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 이름은 리성혁입니다. 전 북한 총참모부 중장, 현재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자유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